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도우입니다. 오늘은 조땡의 공소장 새로운 사실 밝혀지나 이러한 소재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으로 이 조땡을 불구속 기소한 이후에 주말이 끼어 있어서 이 공소장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어제 이 월요일이 되어서 이 공소장이 확인되니까 각 언론사들이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이 친문들이 조땡을요 봐달라고 청탁한 부분에 대해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이 언론사들의 이 주요 포커스는 이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감찰 무마 당시 상황에 대한 이 현실감 또는 적나라함 이것이었습니다. 당시 특감반 감찰로 인해서 휴대폰 포렌식 조사로 골프채 선물, 골프장 이용, 호텔 이용, 기사 딸린 고급 승용차 제공 등등 이미 1천만 원 이상의 이 금품 수수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중징계의 수사 의뢰가 불가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문들이요 벌떼같이 달려들어 가지고 참여정부 때 고생했다는 그 이유로 이 유재수를 봐달라고 청탁한 정황이 나왔고요. 역시 어제 방송에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 백형이요 그 청탁을 전해주면서 봐주는 게 어떠냐 이러한 의견을 박형철 비서관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국은요 박형철 비서관에게 지시하기로 백원우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고, 백원우는 이 봐주자고 한 거죠. 한마디로 조국은요 백원우와 역할을 분담을 해서 감찰을 무마했던 것입니다. 공소장과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 김경수 지사는 백 전 비서관에게 수차례 연락해가지고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윤 전 실장 역시 이 백 비서관에게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할 때 나와 가까운 관계다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천경득 행정관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이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 전 부시장 같은 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들의 구명 로비를 받은 이 백형은요 특감반을 지휘하는 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 사표만 받고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제안을 건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한마디로 단체로요 집단적으로 나선 거죠. 이거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은 예전에 조폭들이요 그들이 좀 무서워했던 그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4조 범단 조항입니다. 범단. 이 조항은요 공무집행 방해 등등 특정한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조직만 구성을 해도 처벌을 하는 무서운 조항이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범죄를 범할 목적, 이 범죄에 이 공무집행 방해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 4명 5명이 단체로 이 유재수 봐주라고 청탁을 딱 넣어버리면요 사실상 이거 청탁 압력 아니겠습니까? 외압이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 때로 달려들어 가지고 거의 범단 수준의 압력 아니었겠습니까? 이거 법적으로는 폭처법상 범단은 절대 아니겠지만은 이게 정서적으로는 그렇게 볼만하다 이런 얘기죠. 윤건영 그리고 김경수면요 여러분 이 국가 원수의 총애를 받는 넘버 1, 2 정도 되지 않습니까? 총애를 받는 기준으로 말할 때요 흔히들 복심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백원우 등과 합세를 해가지고 좀 봐달라고요 단체로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요 압력으로 충분히 느껴질만 할 것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 이 백형은요 유 전 부시장을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보내도 되느냐 이러한 금융위 문의에 민정은 이견이 없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물론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요 이 감찰 중단 이후에 이 조땡이 감찰 사실을 없던 것처럼 정리하라고 지시를 하는 바람에 이 감찰 기록은 대부분 폐기가 됐고 특감반은 최종 보고서도 남기지 않았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얼마나 악성입니까? 이거는요 감찰 무마가 아니라 한마디로 감찰 삭제입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감찰 무마가 아니고 감찰 삭제입니다. 자료 폐기까지 했으니까 삭제라는 용어를 써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감찰 첩보를 최초로 보고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했던 그 성실하고 일 잘하는 그 특감반원을 내쫓는 것으로 결정까지 했었습니다. 원대 복귀를 최종 결정했는데요. 그때 쫓아낼 당시에 원대 복귀 최종 결정 임박했을 때 그때 조땡이요, 눈치를 보느라 그랬는지 우리 특감반 점심 회식을 하면서 절반은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회식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요, 조땡이 자기도 좀 찔렸던지 뭔가 이 명분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감찰 보고서를 썼던 직원과 이 두 사람만 원대 복귀가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거 더 악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청탁을 집단적으로 했던 이 친문들의 논리도 참 웃긴 것입니다. 청탁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유재수가 있어야 이 금융권을 잡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뭘 잡습니까? 비리 있으면은 처벌하면 되는 거지. 아니, 그렇게 휘어잡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뭐 사익 추구하는 겁니까? 어디에 활용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지들 말 잘 듣게 그렇게 길들이겠다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법과 시스템이 이미 딱 구비가 되어 있는데 지들 말 잘 듣고 말고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친문들의 사상이요, 정말 이거 꼬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정말 비난을 넘어서요, 온 국민이 이 친문들을 철저히 응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 문통의 복심이라는 이 윤건영이가요, 깃발만 꽂으면 되는 그러한 구로 쪽에 출마를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박영선이 도와주죠. 이거요, 정말 큰일 난 것입니다. 정권을 잡고 하니까 자기들이 실세고 최고다 이거죠. 누가 나를 말 일이, 이거 교만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윤건영이가 이렇게까지 한 거 보니까, 이렇게 애를 써가지고 유재수를 구명하고 나니까 조국한테 빚을 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1년 반 후에 조땡이가 법무부 장관에서 낙마할 위기에서 이 윤건영이가 자기 입으로 그랬죠. 문통한테 이 조땡을 장관으로 강하게 밀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요, 최근에 방송했다시피 서로 간에 이 대가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요, 서로 한 번씩 도와준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도 자기가 장관으로 나갈 예정이었으니까 지금 보니까 말이에요, 그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마 어렴풋이라도 예상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또 아니에요. 저는요, 이 언론에서 파악한 이 공소장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발견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 김태호 TV가 언론에 나온 얘기만, 그것만 되풀이할 방송은 아니죠. 자, 그게 뭐냐면은 김경수와 백원우 부분입니다. 이 공소장에는 친문들과 이 백원우의 구명청탁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적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김경수의 활약상 요것이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요. 김경수는 이 유재수로부터 구명청탁을 받고 나서 백원우에게 수차례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김경수가 이 백형에게 말을 하기를,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지금 감찰을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경수는 유재수로부터 금융정책국장 자리를 잘 유지하게 해달라, 이러한 부탁을 받은 후에는 이 백원우로부터 유재수에 대한 이 감찰 진행 상황, 요것을 파악한 후에 유재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금융정책국장 자리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답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김경수가요, 이 백원우에게 감찰 진행 상황을 딱 듣고서 감찰 대상자인 유재수에게 금융정책국장 자리를 계속 수행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답을 주기도 했다, 뭐 이 부분인데요. 이거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요, 이 조국 이런 사람들, 이 청와대 측에 각종 범죄 행위를 폭로했다고 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로 압수수색을 받고서 지금껏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정작 이 공무상 비밀 누설은요, 자신들이 했네요. 여러분, 공무상 비밀 누설의 가장 전형적인 예시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든 조사를 받고 있는 감찰 대상자든 뭐 이런 자들에게 이 수사나 조사의 진행 상황을
요것을 알려주는 거, 이런 거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처벌은 어떻게 될 것 같다. 뭐 이러한 거요. 이것이 어찌 되고 말고 이런 걸 알려주는 거, 이것이 바로 가장 전형적인 이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예시인 것입니다. 이 공무상 비밀누설 판례가 가장 많은 것이요. 바로 이렇게 진행 중인 조사 상황을 그것을 파악해서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원우는요, 공무상 비밀 누설로도 처벌할 가능성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제 방송을 매일 보신 분들은 이거 아마 기억하실 건데요. 조국이가 이 감찰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백원우에게 이러한 감찰 내용을 회의를 같이 하면서 알려준 것 그 자체가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된다.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자, 역시 조국과 함께 회의를 한다는 빌미로 이 말을 전해 들은 이 백원우가요, 어떻게 했습니까? 김경수에게 아마 누설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공소장 보니까 그렇게 의심이 돼요. 어찌 보면은 이 조국과 백원우 이 두 사람 모두요, 공무상 비밀 누설을 순차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소장 내용대로라면 이 백원우는 직접 이 김경수에게 누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아직 이 언론에서 이 부분을 캐치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해본 저로서는 이 부분은 공무상 비밀 누설, 여기에 충분히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법률을 적용할지 말지는 수사팀의 재량이겠죠. 하지만 저는 이러한 것이 캐치가 됐습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방송 결론은 이겁니다. 감찰 무마가 아니라 아예 이거는 감찰 삭제다. 조국이 이 감찰 중단 지시하면서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요, 감찰 삭제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감찰 무마가 아니라 감찰 삭제라는 용어를 쓰실 것을 제가 권유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백형과 조국은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도 새롭게 제기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이거 뭐 딱 떨어지는 직권남용이 맞습니다. 뭐 이미 판사도 인정했죠. 그리고 이 친문들도요, 생각보다는 더 강하게 개입을 했네요. 이것도 꼭 처벌을 해야겠습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되시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용서한다면 그것은요, 새로운 감찰 무마, 새로운 수사 무마, 또 다른 처벌 무마가 될 것입니다. 우리요, 이들의 이러한 이 감찰 삭제 행위,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 그리고 이 직권 남용 행위, 이것을 철저히 엄벌하도록 사법당국에 촉구를 해야겠습니다.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이걸 영장을 기각을 했었네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봐주고서 장관이 되었던 이 조땡, 그리고 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까지 있는 백형, 이 두 사람요, 꼭 대가를 받게 해야겠습니다. 자,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의미가 있었으면요, 구독 버튼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